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다이나믹스 365라는 그 MS가 얘기하는 다이나믹스 365가 뭔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요. 다이나믹스 365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뭐 이제 옛날 식으로 따지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CRM,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뭐 NAV,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AX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과거부터는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피스 365라는 제품을 런칭을 하고 그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이 365일 맨날 우리 것만 써라라는 컨셉으로 이제 오피스 365로 통일을 시킨 이후에 다이나믹스 365라는 얘기로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다 통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다이나믹스 365라는 제품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로 이제 하자면 CRM, 그래서 CRM이라는 게 한 뭉텅이가 있고 그 다음에 ERP라는 애들이 또 한 뭉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하고 뭔가 연관이 되어서 파워 BI라든지 뭐 파워 앱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도구들이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품군을 죄다 이 다이나믹스 365라는 이름으로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향후에 생기게 될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같은 그 서비스들도 모두 다 어디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느냐? 다이나믹스 365라는 제품군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썰을 또 풀어야죠. 구매 습관의 변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은 그 모든 그 IT 제품이라는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변화에 맞춰서 내지는 그 고객의 변화를 예측을 해서 제품이 계속 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산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제품만 좋으면은 무조건 샀어요. 근데 90년대에는 이제 훌륭한 서비스가 필요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훌륭한 서비스라는 얘기가 나온 이 90년대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뭐 서비스 하면 삼성이니 그래서 뭐 삼성 제품이 꼭 좋지는 않더라도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삼성 제품을 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90년대 얘기였다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언가를 통해서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른 그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흔히 보자면 이제 뭐랄까요? 그 아마존 같은데 물건을 내가 한번 구경을 하고 나면 이걸 구경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거를 사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넌 지금 휴지가 필요할 거야. 집에 휴지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니?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도 보내고 메시지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귀찮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기존의 전통적인 업체들은 이미 뭐 반 이상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뭐 회사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래서
그 고객의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업무도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더 이상 이제 시킨 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다이나믹스 365라는 제품군은요. 세일즈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CRM 모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요 앞에 좀 이따가 마케팅의 어떤 화면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어떤 그 알 수 없는 미지에서 우리가 이제 타겟을 삼아야 될 잠재 고객군을 마케팅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한 잠재 고객을 세일즈로 넘겨서 그거에 따른 영업 기회를 생성해내고 영업 기회를 이제 계약을 따내게 되면 그 계약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문을 넣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한테 딜리버리가 되면 고객이 한 컴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커스터머 서비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팁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AS 신청을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뭐 필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이제 쭉 너네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이나믹스 365라는 이 제품군 안에서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여기에 이제 마케팅이랑 세일즈, 커스터머 서비스, 필드 서비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서비스 오토메이션은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성 수주. 그래서 뭐 흔히 요번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뭐 그런 거죠. 뭐 LNG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이 뭔가 수주를 하면 그거를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가 추가 투입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제3의 거래처한테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립이 돼서 고객한테 납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바로 물건만 갖다 주면 땡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물건을 여러 개를 통합을 해서 그거를 딜리버를 해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성 수주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 서비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이제 HR. 사실 HR 모듈은 한국에는 이제 좀 핏하게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HR 모듈로서 탤런트라는 걸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이라는 제품은 뭐냐면 그겁니다. 저기 포스 데이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매장에서 포스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는 리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엔드 투 엔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마냥 얘네는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 다이나믹스 365 제품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 제품은 과거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설치형으로 CR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CRM의 어떤 기본 기능인 세일즈뿐만이 아니라 커스터머 서비스나 필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3의 파트너사가 이 CRM 모듈을 가지고 뭔가 좀 더 필요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녹아내서 그거를 이 MS의 파트너사가 서비스를 버티컬로서 솔루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회사들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그것들을 서비스로서 이렇게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세일즈, 커스터머 서비스, 필드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거의 근간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당연히 이제 요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 제품군은 기본적으로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각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 마케팅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원래는 어도비사의 마케팅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마케팅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DM 발송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 이메일을 열었냐, 이메일을 열은 이후에 내가 어떤 거를 클릭을 했느냐, 클릭을 했으면 홈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열었느냐, 그 연거에 대해서 고객은 또 무엇을 눌렀느냐,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의 템플릿을 작성을 한다거나 고객이 이메일을 열므로써 시작되는 어떤 고객의 여정, 이거를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고객이 최소한 뭐 이메일을 열었을 때는 1점, 뭐 이메일을 열어서 홈페이지까지 갔으면 가산점을 뭐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서 이 고객은 우리의 타겟 고객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갈라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벤트를 관리를 한다거나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마케팅 모듈 다이나믹스 365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여러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도 다 그 뭐냐 그 시험판으로 여러분들이 다 신청을 해서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작은 회사더라도 마케팅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툴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것처럼 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뭐 링크를 클릭했다 안 했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것들도 디자인할 수가 있고 그걸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클릭을 했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벤트 화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잠재 고객을 갈라낼 때 이제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거를 한 놈들하고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거를 한 사람들을 합쳐서 잠재 고객으로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꼭 시험판을 눌러서 여러 가지 클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영문으로 스크린샷은 보여드렸지만 다 이제 한글화가 잘 돼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다이나믹스 365 for Sales 해서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CRM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케팅이든 뭐 어디서 우리가 DB를 돈 주고 샀든 해서 가망 고객이라는 걸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망 고객이 영업사원한테 영업 기회로서 이제 분배가 되면 영업사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업 기회들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겠죠. 그래. 자, 그럼 고객을 만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CRM이든 이 다이나믹스 365라는 거를 꼭 써서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특히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전화를 먼저 드리고 가.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메일을 먼저 드리지. 나는 만나기 뭐 30분 전에 통화를 해. 나는 꼭 하루 전에 미리 통화를 해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축적된 어떤 이제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회사를 관둔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자산들은 원래는 회사의 것이 될 수 있으나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특히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쌓아진 모든 데이터들은 이게 ERP에서 우리가 뭐 견적을 내서 얼마의 견적을 냈다 이런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사에 어떻게 자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한테
A라는 영업사원이든 B라는 영업사원이든 이거를 어떻게 프로세스화해서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그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이 각각의 영업사원들의 어떤 상태 내지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RM이라는 것도 쓰고 세일즈라는 이런 다이나믹스 365 제품도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그래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가망 고객이 있으면 가망 고객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기존의 고객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제품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각각의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단계별로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 프로세스를 따르기만 하면 기본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고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회사가 도입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영업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영업 기회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뭐 제안을 해서 이제 영업이 이제 클로즈 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프로세스화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영업은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서비스 관련돼서는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의 컴플레인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뭐 너네 제품 어저께 나한테 팔고 갔지. 근데 야 팔하고 갔더니 엉망이더라. 뭐 이렇게 제품을 켰는데 뭐 안 켜지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컴플레인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컴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받은 컴플레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해서 고객한테 적절한 이제 해결책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하는 것이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문제를 식별하고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식의 단계별로 각각의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필드 서비스. 필드 서비스는 뭐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세탁기를 들고 가진 않잖아요. 아, 외국에는 들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하지만 우린 대한민국이니까 전화를 하면 이제 엔지니어가 오죠. 엔지니어가 가기 전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언제 가야 되는지 예약을 하잖아요. 그럼 엔지니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한테 설명을 하죠. 어디가 고장이 났나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세탁기가 안 돌아요. 그러면은 이 재고 필요한 어떤 그 제품들에 대해서 재고를 이제 확보를 해서 뭐 엔진이 고장난 것 같으니까 모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레포팅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베이스는 그 CRM이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이제 필요한 어떤 재고를 확보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냐면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IoT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탁기, 뭐 냉장고, 텔레비전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뭐 이제 제조사에다가 보내게 되면 제조사에서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자동차 경우에도 뭐 비싼 자동차들은 내가 사고가 나면 사고 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상담원이 그 차에 연락을 해서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그 GPS 이제 신호를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가는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젝트 서비스 오토메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성 수주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CRM이든 영업 기회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계약이 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럼 뭐 일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A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이틀 정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가나다라는 업체에게 견적을 보내서 그거에 적합한 것들을 받아서 이제 그 제품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이 딜리버리가 되는 순간에 고객한테 1차 송장을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각각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툴 안에서 관리를 하게 해주는 이제 프로젝트 서비스 오토메이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뭐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차트로서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탤런트라는 건 HR 모듈이에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탤런트라는 데서 등록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링크드인에서 마케팅 뭐 어시스턴트라는 그 타이틀로 쭉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구직 중인 사람 중에서 마케팅 어시스턴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 목록을 쭉 추려내줘요. 그러면 추려내준 사람들의 목록을 이 이제 검색을 하고 나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을 면접을 보겠죠.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중에 이제 적절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채용하기까지의 이력이 남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이제 인력 개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HR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평가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HR 모듈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월급 계산도 해야 되고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뭐 ERP냐 아니면 뭐 CRM 영역으로 늘 거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탤런트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잡코리아나 뭐 사람인 이런 데랑도 연계가 되도록 뭔가 버티컬을 만들어서 붙이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이제 요 모듈을 쓸 수가 있겠죠. 요것도 이제 써보실 수는 있는데 얘는 한글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한번 눌러보실 수는 있습니다. 리테일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리테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MS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이 다이나믹스 365라는 거를 통째로 통틀어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 365 제품군을 이제 베이스로 깔고 우리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어떤 분석이 있다라고 하면 파워 BI를 쓰고 그거에 따른 뭔가 이제 뭐 모바일 앱이 필요해. 뭐 추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뭔가 요약된 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 그럼 파워 앱 쓰고 그다음에 뭔가 플로우를 흘려야 돼. 뭐 어떤 사람이 커스터머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이게 A라는 사람한테 승인을 자동으로 받도록 이거를 자동화를 짜고 싶어. 그러면은 플로우라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원래 이제 기술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한정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 365는 결국은 이제 연결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비즈니스 센트럴, 과거의 ERP와 비즈니스 센트럴이 다른 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연결이다, 확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파워앱 한번 볼까요? 파워앱은 기존에 이제 뭐 쉐어포인트를 쓰거나 우리가 ERP를 쓰거나 CRM을 쓰거나 거기에 있는 데이터에 뭔가를 넣거나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조회를 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 회사에 맞게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따로 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파워 앱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보실게요. 쉐어포인트 온라인에서 뭐 테이블을 하나 이제 조회를 한 거죠. 그게 뭐 회사의 자산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클릭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앱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거는 그래서 회사에 좀 똑똑한 친구 한 놈한테 이제 시켜보시면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워 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뭔가 이제 트랜스 알타라는 이제 어떤 회사는 출장 앱이라는 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과거에 우리가 뭐 호스트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옛날 따지면 뭐 코볼 뭐 이런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도 있고 뭐 오래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주를 줘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부의 인력이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커넥션만 맺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서 이제 투자한 비용만큼 뽕을 뽑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플로우 이거는 이제 플로우 화면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거를 쓰려면은 아마 억 단위로 줬었어야 될 텐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하면 그 만족된 조건에 따라서 예스면 뭐 이메일을 보내라 아니오면 뭐 다른 일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회사 내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이나믹스 365라는 거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CRM 영역에 들어가는 세일즈, 필드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더불어 프로젝트성 수주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운영 관리. 운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 센트럴이나 그 다음에 뭐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이라는 중견기업 이상의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다 바로 이 다이나믹스 365 쪽 이 CRM이랑 이쪽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생성해서 바로 만들어서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